모닝 브리핑입니다. 환율이 1,390원대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달러 강세에 따른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압박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한 하루였는데요. 어제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네, 하락 마감했던 전거래를 하지만 오늘도 좀 우려감이 가득합니다.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크게 떨어졌죠. 엔비디아까지 6% 넘게 급락했습니다. 주 후반 굵직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늘도 우리 증시는 좀 쉬어갈지 한번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 좀 나아질까요? 금리 인하, 달러 약세, 반도체 온기 확산이 한 계절이 바뀐 가을이 되면 좀 나아질런지 모르겠습니다. 초여름에 막 진입한 지금은 금리 인하 지연, 달러 강세, 반도체 급등 이후에 조정기를 힘들게 소화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전거래일 한마디, 환율이 1,390원대를 서성이니 지수는 2,750포인트대로 후진 모드입니다. 유로, 엔화, 스위스 프랑 등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자 상대적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가 전반적인 증시에 부담을 주는 하루였습니다. 이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압박에 따른 물량 출회를 피해갈 수 없었던 가운데 삼성전자와 일부 밸류업 관련주, 조선주 같은 대형주가 힘을 내줬건만 SK하이닉스의 5% 가까운 급락에 코스피는 2,760포인트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 수가 무려 1,230개를 웃돌았던 월요일장.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2,800선에 잠깐 올랐던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AI 랠리를 주도했던 미국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투심이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그동안 올랐던 전력 설비주가 크게 빠지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5천억 원 넘게 대량 순매도하면서 지수는 2,764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무려 8거래일 연속 팔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1,750억 원 순매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수는 1% 넘게 빠지면서 841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특징적이었던 업종도 확인해 볼까요? 네, 요즘 굉장히 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죠. 때이른 무더위를 보인 올해 6월 폭염 일수가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장마 이후에도 폭염 더위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냉방과 제습기기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특히 파세코는 5거래일 만에 상승부를 켜내면서 어제는 17%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위닉스는 3%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조선주도 강했는데요. 홍해 사태 장기화로 해상 운송 수요가 늘어나면서 컨테이너선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운임 가격과 신조선가가 상승하고 있고 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년 9개월 내 최고 운임을 기록하면서 HD 현대미포는 7%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반면에 2차 전지주는 요즘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진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유럽 전기차 판매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전망 속에 포스코홀딩스는 장중에 52조 신저가를 찍었고요. 또 하나기술은 18%, 한빛레이저는 8% 넘게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 이외에도 또 부각됐던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장에서는요, 밸류업 관련 종목들 그리고 조선주, 지정학적 리스크의 조선주와 일부 대형 IT주들만이 좀 선별적으로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상승하며 일부 대형 IT주들이 상승했다는데 코스피의 추가 하락은 다소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도 특징적인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선방했던 대형 IT주들 안에서도 유독 지수와 인버스로 가는 청개구리 그룹주, 하반기는 종목별 반등이 기대된다. LG그룹주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룹주 안에서도 어제 유독 상승 탄력이 돋보였던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상승 배경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LG 디스플레이가 소비 전력은 줄이고 성능은 높인 텐덤 OLED를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노트북용 OLED 시장 공략에 나선 LG 디스플레이, 수명은 2배, 밝기는 3배까지 향상이 가능하고 소비 전력은 무려 40% 저감 가능해 AI 노트북 같은 고성능 IT 기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반기 LG 디스플레이의 성적표 전망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당장 2분기는 3,790억 원 정도의 영업 적자가 예상되나 이는 컨센에 부합하는 수치였고요. 하반기가 포인트입니다. 2분기 말부터 북미 고객사, 곧 애플을 말하는 거겠죠. 애플이 OLED 패널을 탑재한 아이패드를 출시를 예고했죠. 이 패널 납품 LG 디스플레이가 도맡아 하는데 출하량이 무려 900만 대 이상으로 기존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잡힌 거죠. 역대 최대 생산 능력에 가까운 물량 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로 올 하반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기존 79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려 3,990억 원, 4천억 원 가까이로 껑충 상향 조정됩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 하반기 애플 납품 일정이 늦어지며 실적 하락으로 이어진 게 한두 번은 아닙니다만 올해 납품 일정을 맞추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 태블릿을 필두로 한 OLED 디스플레이 적용도 추세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 분명히 OLED 시장 성장성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좋은 포인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LCD 쪽이 문제인데요. 재무가 악화되면서 광저우 LCD 매각이 얼마나 성공적이냐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수도 소폭에 그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최근 대형 LCD 업황 보면 정말 많이 좋아졌단 말이죠. 올해 국내 수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요. 1분기 팍 올랐던 OLED는 5월에 한 번 주춤했거든요. 그런데 LCD 쪽은 또 우상향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황이 살아나니 낮게 책정됐던 매각대금 조금이라도 높여야겠죠. 그 묘한 눈치 싸움 작전이 벌어지면서 또 중국의 매수 희망자도 늘어나면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광저우 LCD 공장 가격이 2조 원대로 책정이 된다면 굉장히 잘 팔린 거거든요. 이 매각가에 주목해 보시면서 재무 건전성과 향후 주가 흐름 LG 디스플레이는 좀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여러분 2020년 12월 23일을 기억하십니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LG전자가 2020년 12월 23일 이 애플카를 타고 상한가를 기록해줬던 하루였는데 그 세월 참 무색하게 이제는 애플카를 접고 AI에 집중하는 LG전자. 이 AI와 전장 기능 강화에 따라 밸류에이션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는 게 증권사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에다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에도 주가가 지지부진하니 사측은 창사 이래 첫 반기 배당을 결정하는 등 주가 부양을 주요 경영 전략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LG 이노텍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애플 부품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런데 참 주가 흐름은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지난 10년간 PBR 밴드 0.9에서 2.3배 구간에서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카메라가 각광받는 AI 시대에 도래한 가운데 교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6의 신제품 출시가 올 9월 예정되어 있는 만큼 주가는 4월 중순 바닥을 찍고 지금 천천히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주가 탄력이 가장 강했던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수급 보시면은요, 연기금이 6월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요, 전날 7.3% 가까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LG 이노텍입니다. 외국인이 6월 10일부터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차량 센싱 솔루션 매출을 2030년까지 올해의 3배 이상인 2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가는요, 전날 2.5% 상승 마감했습니다. LG전자도 볼까요? 주가는 7거래일 연속 양봉을 그리면서 전날 1.7%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바닥에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ESS 시장 공략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 전날 시가총액은 77조 4,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꼭 시장이 하락할 때 잘 가는 인버스 느낌 만연한 LG그룹주들. 상승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가득했던 LG그룹주들. 이번 하반기엔 과거와는 다른 결의 상승이 나와주길 LG그룹주의 추가 상승 지속성 힘차게 응원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는 회사 분할 및 2개의 신설 회사 설립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품질 보증과 응용 소프트웨어 등 2개의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 사업 부문별 신속하고 또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또 핵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골프조는 주가 안정화 도모와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공시했고요. 또 동부건설은 조달청과 1,69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니까요. 이 점 오늘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라이다 기술 전문 업체인 SOS랩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할 예정입니다. 공모가는 11,500원으로 확정됐는데 요즘 IPO 흥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보시죠. 그 다음으로 첨단 바이오 의약품 CDMO 서비스와 신약 개발 업체인 이엔셀이 오늘과 내일 공모 청약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세계 배터리 충전 인프라 엑스포가 오늘부터 27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시 품목은 배터리와 소재, 부품, 폐배터리 시스템 등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2차 전지와 전기차, 또 폐배터리 관련주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시화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밤사이에 엔비디아가 6.6%나 또 한 번 급락,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총도 3조 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갔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어땠습니까? SK하이닉스 밀릴 수밖에 없었죠. 외국인의 매도 압박에 5% 가까이 급락 마감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반면에 삼성전자는 선방을 했고 또 DI라든지 YC 같은 잘 가던 종목들은 또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은 또 한 번 선별적인 흐름을 보일지 아니면은 오늘은 하락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을지, 그리고 만약 또 이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번의 조정을 어떻게 조금 더 똘똘하게 이용해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반도체 관련주 전략 계속해서 한국경제TV와 함께 해주시죠.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